자, 여러분들 이제 한자와 관련돼서 일단 공무원 필수적으로 이제 공무원에서 필요한 한자는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한자의 수준은 2급 수준까지 나와요. 2급 수준 하면 적어도 2,300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2,300자 정도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어 어휘로 생각하면 영어는 제철 여러분들 어휘 공부할 때 몇 자 정도 가는가? 23,000, 33,000, 버케블리 이렇게 하지 않나?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한자는 2,300자인데, 2,300자 가운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기본적인 거 빼놓고, 여러분들 1, 2, 3, 4,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한자는 굳이 알 것 없잖아.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약 한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만 우리가 알면 공무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한자를 좀 중심해서 그래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 그것을 어떻게 오래 머릿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끼고 살 건 아닌데,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어의 특징은 한자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국어의 체계 속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에서 뭐는 빠질 수 없었던, 한자가 빠질 수 없었던, 한때 한글 전용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최근에 와서 통계로 내볼 때 OECD 국가 가운데 문해력 있잖아요. 문해력,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정도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해요? 간접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책을 읽고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어휘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지방직에서는 그래서 더더구나 2023년도에 지방직에서는 한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덜어 나왔는데, 순수 한자 문제로서는 2문제였지만 한자와 관련된 어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대체로 이해가 부족했던, 또는 학습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물론 정복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것이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자를 좀 더 쉽고 오래 기억되게 공부할 수 있을까? 또 한자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드라이하게 하지 않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어서 일단 한자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과거에도 내가 한자 특강을 좀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한자 특강을 했을 때 보통 처음에는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그 당시에도 한자가 필수적으로 나왔던 때이기 때문에 한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줄까, 가르칠까라는 생각 끝에 한자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한자 특강하고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워낙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한자, 아이고, 그냥 이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좀 해줄 수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런 요구하는 학생이 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한 달 더 해보자. 근데 한 달 더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완하고 보충하고 했겠죠. 저 2번째 달도 끝냈는데 선생님 계속 하시게요 해서 3번째 달, 4번째 달 해서 총 10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달 동안에 한자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나는 처음에 한자를 가르칠 때 이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 그리고 그때는 어떤 한자를 하나하나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찍어주는 식으로 한자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첫 달에 있어서의 한자 특강은 시험용인 그런 찍기 특강이었지, 그게 한자를 제대로 배우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학생들이 좀 맛보기로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열정 있는 학생들 때문에 한자 특강을 10개월 동안 했어요.
그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쌓여진 어떤 자료나 그다음에 학습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겠죠. 그것들을 결국 모아서 엮은 것이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께 주어진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제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마 또 제본을 통해서 교재로 나온다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중에는 내가 이 교재를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편집 실력으로 내가 편집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좀 더 높이 사서 그죠? 뚝배기보다는 뭐다 시작? 뚝배기보다는 뭐다 하지? 장맛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형식도 형식이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페이퍼 속에 담겨있는 또는 이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듣는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시간에 한자 나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한자 급수를 따본 적이 있다. 혹시 있어요? 우리 남학생 몇 급까지 해봤어요? 5급? 5급까지? 언제? 그렇죠. 어제도 한 여학생이 5급까지.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 5급까지 따는 것이 그 당시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도 우리 그 아이 하나가 한자 시험을 본다고 초등학교 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급수를 딴다고. 그때도 아마 그 8급 시험이었나, 그때는? 5급이 아니라 아마 8급이었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한번 따라가본 적이 있어요. 제 딸의 구문 한자인가? 그리고 있잖아. 학습지로 하는 한자.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 하고 이제 내가 그날 강의가 없는 일요일 날이냐 토요일 날이냐. 그래서 내가 막 그 딸을 시험 보는 장소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갖고 이제 어떻게 시험 보는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보는가 해서 밖에서 복도에서 살짝 봤어. 그러더니 첫 문제를 풀었나 두 번째 문제를 풀었나 모르는 한자가 나왔는 모양이야. 울고 있잖아요. 알습니까? 아유, 나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 태웠는지. 아마 그러니까 이제 코치하는 선생이 있잖아요. 감독하는 선생이 좀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남학생도 아마 부모의 열정으로 아마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고 부모의 열정으로 아마 시험 보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5급 정도면 그래도 기본 한자는 좀 배웠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때요? 많이 기억나요? 안 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론 구문이라는 특정 어떤 학습지를 말해서 안 되는데 이런 학습지를 통해서 배운 한자는 물론 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어떤 어원을 따지면서 가르치지 않고 한자가 어떻게 생성됐는가를 갖다가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배웠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대체 그렇다면 이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한글은 상형 문자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글도 무슨 문자다 했지? 상형 문자. 사형의 원리를 통해서 가역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역이 있다 이렇게 기역이 있다면 혀가 이렇게 기역 그러면 혀뿌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기역. 이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다.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니은 이렇게 해서 설부 상악지영이라고 해서 니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역이 있다, 니은이 있다, 그 다음에 미음이 있다. 미음은 입모양을 못해서 만들었고, 시옷은 이 모양, 이 치형, 이 모양을 못해서,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못해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더했냐면 획수를 더했어요. 소리의 거쳐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획수를 더해서 획을 하나 더했죠. 이게 된 거야. 획을 더해서 이게 됐고, 획을 더해서 이게 된 거야. 알겠죠? 획을 더해서 뭐가 됐어? 위로 획을 더하니까 비읍이 됐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획을 더하니까 피읍이 됐어요. 자, 위에 획을 더하니까 지읒이 됐고, 하나 더 획을 더하니까 시읒이 됐죠. 하나 획을 더하니까 여린 히읗이 됐고, 하나의 획을 더하니까 히읗이 된 거죠. 자, 소위 이것을 갖다 뭐냐? 앞에 것은 사람의 발음경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무슨 문자라고 하냐면 상형 문자. 알겠죠?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든 거죠. 여기서 기본자라고 해요. 기본자. 근데 이것은 옆에 있는 것은 그 상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다 획을 더한 거지. 그래서 가획이에요. 가획의 원리가 적용돼서
가획자라고 하지. 무슨 자세이죠? 가획자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획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획을 더했지만 소리의 거세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 기본자와는 몸을 달리하는 글자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엔니응, 리을 반침을 이체자라고 하는 거야. 이체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초성 있죠? 소위 말하는 자음을 몇 절 만들었냐면 5자에다가 9자에다가 3절 합쳐서 전체 몇 자? 빨리 더하기 시작! 593 빨리 더해봐. 야, 상당히 오래 걸리네. 593 여러분들 시험에 수학이 없는 게 다행이다. 그렇습니까? 593 17자죠. 몇 자? 17절 만든 거야. 이런 원리를 통해 만드는 거죠. 이게 되나요? 하나 더 온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토론자 시험에 과거도 나왔던 거야. 최근에 와서 좀 덜 나오고 있지만 몇 년 전에도 사회복지적 시험에서 출제됐어요. 다음 중 세종대왕께서 만든 초성자 가운데 기본자로 알맞게 짝지어라. 알겠지? 기본자로 알맞게 짝지어진 거. 그러면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몇 자? 5자.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는 거죠. 외울 때 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사실 강 넘어 서울. 시작. 강 넘어 서울. 됐죠? 강 넘어 서울인데 서울의 물 이름은 뭐죠? 아리수. 그래서 아리수. 되죠? 반체 문자 시옷에 있어서 울림소리니까 그래서 아리수. 강 넘어 서울 아리수. 됐죠? 이렇게 되죠. 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늘 모양이 둥글다고 생각했어. 땅은 뭐하고?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는 모양. 그래서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음의 기본자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옛날에 그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가 문자 입력 방식이 갈 때 천지인 방식이다.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LG 것은 가획의 방식이다. 있죠? 그 가획의 방식, 이 초성자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삼성에서 말하는 것은 모음자에 초점을 맞춰서 천지인 방식. 이렇게 회사별로도 뭐가 있어? 서로 대결 의식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많이 수입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 입력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야, 문자 입력 방식을 좀 통일해. 왜 같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그런 말 했다고 그래.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들의 입력 방식을 만들 거야. 뭐 하니까 이제 서로 합의해서 요즘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문자 입력하는 휴대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의. 그래서 하늘 모양이 뭐하다 나왔지? 둥글다. 땅은 뭐하고 나왔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그래서 각각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갖다가 모양을 부터 만든 글자가 바로 모음의 기본자다. 자, 우리가 한자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왜? 한자도 문자잖아. 우리 한글도 문자잖아. 그래서 문자의 생성 원리를 통해서 한번 비교점, 공통점은 없는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 하늘은 뭐냐? 대체적으로 양기죠. 양성. 주역의 원리에 의하면 주로 하늘은 양성으로 보고 땅은 그 양기를 받아들이는 음성으로 보는 거고 사람은 뭐가 가는 데다 같이? 중성이다. 그래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뭐다 시작? 중성이다. 그래서 양성, 음성, 그다음 뭐가 다시 중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정리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양성과 음성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음과 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음과 양이 있잖아. 어떤 경우는 음과 양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과 양이 떨어져 있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붙어야 되겠죠. 하늘과 땅이 붙어서 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하늘과 사람이 붙어서 뭐가 됐다? 아가 됐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같이 하늘, 땅과 하늘이 붙어서 우가 됐고 사람과 하늘이 붙어서 어가 됐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 글자는 여기에 있는 기본자가 처음으로 결합해서 나온 글자지. 처음으로 나왔다 해서 초출자. 무슨 자? 초출자라고. 초출자. 초출자 몇 자? 네 자. 오, 아, 우, 어. 알겠지? 오와 우어는 기본자의 결합을 통해서 나온 거지. 그래서 상형의 원리, 이 기본자는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에다가 초출자부터는 뭐의 원리가 적용됐다? 결합의 원리가 적용됐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음자는 상형의 원리 플러스 결합의 원리를 갖다가 사용한 거고
초성자 자음 같은 경우는 상형의 원리 플러스 가액의 원리를 적용한 거고. 이해됐나요? 뭐 그런 점에서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참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한자에 있어서의 그런 원리를 기억하고 한자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지? 한자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말이죠. 이런 자음과 모음의 그런 어떤 결합과 회계, 가획을 통해서 새로운 문자를 많이 만들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자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더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더하니까 요, 야, 유, 여가 됐죠. 이렇게 이는 요야, 유여는 다시 한번 중성, 이 값을 가진 것들이 아예 반모음 이 값을. 그래서 이것을 제출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 제출자. 그래서 제출자 몇 자입니까? 네 자. 초출자 몇 자입니까? 네 자. 기본자 몇 자입니까? 세 자. 그래서 셋넷넷 시작. 셋넷넷 전체 몇 자? 셋넷넷이니까 전체 몇 자? 11자. 시작. 11자. 11자에 따라 앞서 초성자 몇 자? 17자. 합쳐니까 전체 합쳐 몇 자? 28. 그래서 세종단께서 몇 절 만들어서 내 일할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입 있는 게 있으면 날로 평쾌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던 거죠. 정리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수업에 있어 집중력 테스트입니다. 다음 중에서 세종단께서 만든 한글이 아닌 것은, 세종단께서 만든 자모가 아닌 것은, 알겠지? 1번 아, 2번 기역, 3번 꼭지형, 4번 이것이 있어. 다음 몇 번? 4번은 하였잖아. 그렇지? 4번은 세종단께서 만든 이 28자 속에 속하지 않는다. 아, 이해되나요?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이응을 첨가해서 여린 비읍 순겸으로서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여린 비읍 순겸. 그 당시는 한글을 갖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소리는 있는데 그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문자였어요. 그래서 표현 문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리에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야. 예,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하면 그 당시에 이 글자도 있지만 이 글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소리와 이 소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문자가 다르면 소리도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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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 하면 이걸 써야 돼. 근데 하부, 하부 무겁지? 그럼 이걸 써야 돼. 그렇게 차이를 두고 했던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다. 정리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초성자고 이게 뭐냐 다시? 모음자, 중성자죠? 중성자. 그래서 중성자 이 11개에 초성자 17개 합쳐 28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졌다. 한자도 반드시 그러죠. 자,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합이나 뭘 통해서 획을 더하여서 문자를 만들어졌지. 한자도 역시 우리 국어에 자음이나 모음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 요소가 뭐냐면 부수야, 부수. 214자라는 부수가 있어. 몇 자? 214자. 우리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 합치면 몇 자뿐이 안 돼? 40자뿐이 안 되는데 한자는 많지. 그래요. 그러니까 키보드상에 했을 때도 제2의 변환키가 없으면 입력하기 어렵겠다, 쉽겠다. 어렵겠지. 알겠죠? 그 안에 214자의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모를 다 해봤자 영어도 26개뿐이 안 되잖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상에 다 구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결합을 통해서. 영어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입력하는 어떤 문자의 입력의 구현 방식이 상당히 좋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특히 IT, 이런 컴퓨터를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서 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문자 입력 대회, 컴퓨터상에 또는 휴대폰상에 문자 입력하는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물론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뭐 일본의 메타 뭐 이런 것도 있죠.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 휴대폰 입력하는, 문자 입력하는 대회도 있더라고. 내가 언젠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 꼬마 초등학교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탈 때부터 막, 이거 휴대폰하고 노는데 이 엄지가 안 보여. 엄지가 이거 안 보이더라고. 대단한 속도로 이걸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의문점을 갖고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거야.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 얼마나 휴대폰이 그 문자 입력하는 게 아주 그 작은 글씨입니까? 그러죠? 근데 정확하게 터치합니다. 그런데, 야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매번 우승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발달해서 이 엄지.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뭐가 먼저 뜰 것이다? 엄지가 먼저 뜰 것이다. 옛날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입을 떴는데, 입이 떴다고 했는데, 엄지가 뜰 거야. 엄지로 사는 세상. 휴대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런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승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거고, 한자라는 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국 우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문자의 형성 방식대로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문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4자. 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한자 가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건데, 일단 뭐 육소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한자의 어떤 제자 원리 가운데 육소법. 근데 뭐 상형의 원리, 뭐 지사의 원리, 또는 뭐 형성의 원리, 회의의 원리, 뭐 전주랄지, 알겠습니까? 또는 뭐 가찰할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뭐예요 이게? 상형은? 상형 문자. 말 그대로 문자의 기초는 어떤 대상, 사물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의 원리다 하지? 상형과 관련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어 나지? 상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을 본뜰 수 없는 것은 점과 선을 통해서 만들었지. 이게 바로 지사. 다 같이 시작. 지사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한자 가운데 뜻을 갖다가 빌어서 만든 글자를 무슨 문자다 같이? 회의 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뜻을, 한쪽에서는 음을 취하여 만든 글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한자 가운데 거의 80%가 될까요? 상당히 많은 분이죠. 7, 80%가 다 무슨 문자냐면 형성 문자. 무슨 문자? 형성 문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형성 문자 중심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나요? 그리고 한자를 할 때도 이런 데서 형성 문자를 중심으로 가르치게 될 거예요. 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주글자. 자, 한자는 무슨 글자다 같이? 뜻글자야. 뜻글자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이라는 게 의미죠.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한자는 만들어져야 되거든. 물론 소리글자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어떤 소리가 드러나게 되면, 알겠죠? 그 소리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어떤 그 문자를 갖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리니까 거의 뭐 그 안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상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 근데 그 대상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 문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양이 많겠다 적겠다? 많겠죠. 이 중국에 있어서 어휘 사전만 가지라도 어느 건물이 꽉 찰 정도로 사전이 그 정도로 많은 어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어 없어? 너무 어렵죠. 어휘 습득에 있어서 상당히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학습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경제성, 언어적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한자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한자의 뜻과 음을 추가하여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지 말고 기존에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에다가 뜻과 음을 더 추가해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주문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전주문자는 그래서 무엇의 원리를 이용하냐? 경제성의 원리다. 경제성의 원리다. 이해됐나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다 받긴 받았지만 한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일단 내가 뭐부터 얘기했어요? 한글의 문자의 생성 원리.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얘기하고 있어? 한자를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것이 잘 매치가 돼야 돼요. 문자에 있어서 생성 원리를 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한자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와 다른, 한글과 다른 문자로 인식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초등학교 때 5급의 수준까지도 봤다 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지? 진정한 공부의 방법은 두 단어를 화두로 떠들어라고 했지. 관심과 질문. 시작.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스스로 질문. 그게 바로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이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리됐죠?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학습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전주 문자가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차 문자라는 게 있어. 이 가차 문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자에서 뜻과는 상관없이 음을 취한 거예요. 음을 취해서 뜻과는 상관없이 음을 취해서 어떤 소리를 드러낼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 소리나 모습. 우리가 보통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우리는 의성어라고 하고 모습을 흉내내는 말 의태라고 하지.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리만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갖다 제시하는 글자. 이런 것을 가차 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정이 있어요. 이게 고물의 정자예요. 고물의 정자. JJ 같이 써놨는데 사실 고물의 정자인데 정정. 이게 뭐냐? 이거는 저는 고물에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뭐와 관련되느냐?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쩡 이렇게 소리 난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정한 거야. 전혀 법과는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한자의 음을 빌어서 표기하는 거. 우리가 뭐 독일이다, 불란서다, 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 전부 다 뭐냐면 한자를 빌어다가 그 나라를 드러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차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나요? 가차 방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가차 방식과 가장 흡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향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향찰이라는 문자로 기록하거나 창작한 문학에 향가라는 게 있죠. 향가. 생각나죠? 향가.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봐봐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뭐였나? 자, 동경명기에 이게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우리가 뭐가 없었던 시절에?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을 갖다가 문자로서 표기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게 뭘까요? 동경명기 달에 이렇게 된 동경명기 한자로 간다면 동경명기 랑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보면 원래 이것은 새라는 말이 동서남북에서 동쪽을 가리킵니다. 새. 그래서 우리 보통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 그러죠. 새바람. 새. 그다음에 이거는 벌경자. 새벌 또는 이것을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거 쇠불 해서 쇠불이라는 말이 있어. 쇠불. 쇠불이 있다. 쇠불이 셔불이 됐다. 셔불이 셔울이 됐다. 서울이 됐다. 오늘날 서울이란 말은 동경. 그 당시 신라시대 때 서울은 어디겠어? 서라벌. 그렇지. 서라벌, 세벌. 알겠지? 그 같은 거야. 그 동경. 경주를 말하죠. 알겠어요? 경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쇠불 밝을 명자지. 이건 떼기자, 기자죠. 알겠죠? 달월자잖아, 달. 이게 애자. 이게 또는 보통 랑자인데, 그 당시에는 예로만 읽혔어. 그래서 달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쇠불발기 달에. 시작. 쇠불발기 달에. 그러니까, 경주의 밝은 달에, 알겠지? 밤들이 논이다가 나와요. 집에와 자리 복은 가라이 내려라. 둘은 내이 없고 둘은 위언가. 이미 아상갈 어떠리. 라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라 때 향가, 초용가. 혹시 기억합니까? 그 초용가. 그 시절에 우리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빌어다가 표기했다고. 근데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표기했다는 얘기야. 여기는 새 동자니까 뜻을 따왔지. 벌 경자니까 뜻을 따왔지. 밝을 명자니까 뜻을 따왔지. 때 기자니까 음을 따왔지. 달 월자니까 뜻을 따왔지. 이거는 당시에 랑자도 되지만 예로만 읽혔어. 알습니까? 그래서 음을 따왔어. 자, 그래서 결국 뭐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표기한 거지. 그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됐나요? 이것이 뭐냐면 향찰이야, 향찰. 정리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향찰은 뭐와 좀 비슷해? 가차 방식과 비슷하지. 그래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한자의 음을 갖다가 가져와서 우리말을 표기했다. 그러니까 뜻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번 설명했던 거고요. 형성문자라는 게 뭐예요? 형성문자. 이 형성문자, 이제 한자의 배우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형성문자가 거의 한자의 80% 차지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 배울 것도 대부분 다 형성문자야. 형성문자를 알면 한자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합니다. 형성문자 가운데 하나 봅시다.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 예를 들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수를 통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총괄적으로 설명하니까 잘 보라고. 부수를 통해서 한자를 이해하는 거단 말이에요. 부수. 내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부수를 통해서 보는데, 자, 부수 가운데 이게, 여기 있다 보시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이게 이제 부수가 왼쪽에 가면 변이라고 합니다. 변. 여러분 그 뒤쪽에 보면, 책과 관련돼서 뒤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볼까?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부수가 놓이는 위치와 명칭이 있어, 없어? 있지요. 자, 거기 보면 왼쪽에 부수가 놓일 때를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놓일 때를 뭐라고 한다? 방이라고 하고, 머리에 있을 때를 이제 머리, 받침에 있을 때, 그렇죠? 왼쪽과 아래를 감싸고 있을 때를 받침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을 때를 발이라고 하고, 자, 그렇죠? 왼쪽과 위,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감싸고 있을 때를 애움담, 알겠지? 몸이라고 얘기하고, 전체 위쪽과 앞쪽을 갖다가 막고 있을 때를 어머라고 그래요. 어머한다 이제 뭔가 방패처럼 이렇게 해서 부수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수는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 잘 봐봐. 부수를 좀 기억해 둘 것이 거죠. 변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는데 변형도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있냐? 10페이지. 10페이지면 똑같은 한자라도 부수로 들어갈 때 한자는 변형된다는 얘기야. 모습이 변형돼. 그거 외워야 돼. 사람 인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람이니 변으로 가면 그 모습으로 날씬해지죠. 마음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면 그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특히 마음심 같은 경우는 변신이 이렇게 돼요. 변으로 가면 이 모양이 되지만 밑으로 발로 가면 이런 모양도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면 마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삼수변 나옵니까? 물 숫자가 변으로 가면 그 모양이 된다는 것과 육다로리 있죠? 왜 육다로리야? 고기 육자와 다롤자를 같은 모양으로 대시하기 때문에 육다로리라고 하는 거야. 됐지요? 참고해두라. 이 밖에 이제 우리 칼도망이 있습니다. 칼, 손수변 있죠? 제방변이라고 합니다. 손과 관련된 그 옆에 손수자가 부수, 변으로 가면 그 모습이 된다는 것과 개견자가 부수로 가면 개사섭로, 알겠죠? 그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오디자가 부수로 가면 그 모양이 된다는 것. 이게 부수, 변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풀초자 있죠? 풀초자도 그렇게 외형으로 가면 그렇게 되고요. 특히 고르비 있죠? 고룹과 그 다음에 언더부 있죠? 같은 모양이지만 변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언더부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을 때를 고읍이라고 해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같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디비어적인 게 구수록자도 있죠. 이 구수록은 거의 다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갈 때는 왕으로 쓰입니다. 뭘로 쓰인다? 왕. 그래서 거의 이 왕자는 거의 90%가 구수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왕으로 그대로 쓰일 때는 거의 없어. 대체적으로 구수록자의 변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연화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늙을로자. 이 밖에 책받침. 보통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쉬엄쉬엄 갈착. 시작. 쉬엄쉬엄 갈착. 알겠습니까? 쉬엄쉬엄 간다. 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앞으로 부수를 배우면서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칠판 좀 해보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삼수변에 있어. 삼수변은 물이라고 했죠. 물. 자, 그렇다면 잘 봐봐요. 한자 쉽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한자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제 더 이상 한자 가지고 아이고 뭐 찍어보지 뭐 이런 또는 뭡니까? 우연의 어떤 뭐랄까요? 다같이 맞춤에 대해서 기대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알아서 시험에 정복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자 공부
같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어요. 하나 해볼까?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물.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요. 첫 번째 1단계는. 부수에 대한 뜻을 갖다 해야 된다. 왜? 부수는 뜻을 드리는 거야. 뜻.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음과 모음의 뭐예요?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소리를 갖다 드러내듯이 한자도 이런 부수들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뜻과 새로운 음을 갖다가 드러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수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은 깨끗하죠. 깨끗하다. 또 물은 뭐 하는 데 있어요? 맑다라는 의미도 있죠. 막다. 우리 물이 막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이 막다. 그 다음 또 물은 뭐예요? 물로써 우리가 더러운 부분을 갖다가 씻어내죠. 그래서 뭐라는 의미도 있다? 씻다라는 의미도 있다. 또 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갖는 의미들 깨끗하다, 막다, 씻다, 그 다음 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가 있다. 깨끗하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1단계에서 자, 깨끗하다 있지. 깨끗하다 할 때 하나 생각할까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자, 삼수변했다. 삼수변했다. 좀 복잡합니다. 이 한자가 좀 복잡하죠. 자, 결합을 했어요. 이걸 몇 개가 만나냐? 보면 하나, 그 다음에 이게 풀봉자. 이게 부수들의 조합이야. 마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듯이. 이해되겠죠? 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했죠. 그 다음에 또 자음 하나가 또 앞에 더 붙였죠. 까. 자, 다음 모음 하나가 더 붙일 수 있죠. 깨. 그 다음 밑에다 하나 또 깨!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에 하나 더 추가해 줌으로써 소리가 달라지잖아. 그러듯이 한자도 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뜻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알겠지? 음이 바뀌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정리됐죠? 그리고 한자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슨 문자라고? 형성문자. 그 형성문자 거의 몇 퍼센트 차지한다?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형성문자 알면 한자는 뭐 한다?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한자는 형성문자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그럼 여기 있죠.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자가 있습니다. 어때요?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합을 통해서 각각 이것들을 붙습니다. 이것들이 통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글자가 너무나 난해. 더 많은 조합을 이룰수록 최고 6개가 7가지 부수가 붙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복잡해지겠죠?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급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 붙을수록 급수가 낮아지는 거야. 정리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뭐 5급 시험 정도 되면 거의 많은 것들이 안 붙거나 붙어도 2개 정도만 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온 거지. 3개, 4개, 5개, 6개 붙을수록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것들이 급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 이거는? 자, 이것은 뭔가 한자는 뭘 드러낸다? 소리를 드러낸다? 뜻을 드러낸다? 뜻을 드러낸다.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해서 뭐다? 소리가 아니야 뜻이지. 이런 조합을 통해서 어떤 뜻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 중에서는 물이 중요하지. 물은 어떤 뜻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갖는다. 알겠죠? 이것들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질까? 그러니까 물로 들어도 물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깨끗하다 아니면 뭐 막다 아니면 또 이것도 뭐 씻다 아니면 뭐 물과 같은데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자 표기 문제 할 때 이 맥락 속, 이 문맥 속에서 어떤 한자가 들어갈지는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 점에서 한자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볼까요? 이게 풀봉자예요. 풀봉자. 자, 배우게 되면 알게 됩니다. 풀이죠. 풀에 의해서 더럽혀진 칼과 실을 물로 씻어내면 뭐예요?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깨끗해지지. 그래서 음은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음을 읽는 거야. 이거는 깨끗할 결자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고결하다 또는 결백하다 있어 없어요? 나는 깨끗해! 그게 결백이지 뭐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결자를 이걸 쓰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결 하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잊어먹더라도 저게 맞아. 저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맞아. 그런 뜻이라고 했지. 이렇게 스토리 방식으로 연상했을 때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하자는 거야. 2시간씩이라도. 알겠죠? 그리고 앞에 오전 시간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추려서 아주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정리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줘라. 막다른 의미도 있어. 잘 볼까요? 삼수변했다가 이거는 여기 알죠? 이건 알잖아. 이거는 뭐가 만난 거야? 삼수변했다가
이 정도 한자는 알죠? 푸를 청. 다 같이 푸를 청. 자, 그러면 물이 푸르면 뭐라고 느껴져? 물이 푸르다. 막다. 시작. 막다. 그래서 물이 맑음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수영장 같은 데 있어 배경색이 뭐예요? 주로 하늘색, 푸른색을 많이 해놓죠. 그래. 그래서 맑을 청. 시작. 맑을 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볼까요? 30번 했다가 이것은 쉬웠죠. 이거. 자, 떼어내면 쉬워요. 30번 했다가 이걸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뭘까? 이게 됐죠. 이거 다 알잖아. 이거만 떼어놓으면 먼저 선. 시작. 먼저 선자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봤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 물을 보면 먼저. 요즘처럼 물이 흔한 어디에라도 물이 쾅쾅 나오죠. 집집마다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 수도가 연결돼서.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 우물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동네에 우물이 6집이 우물 하나 갖고 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어야 돼서. 그 물이 귀해 안 귀해? 귀하죠. 물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물이 그 당시에는 식수였어. 식수. 먹는데 밥 짓는데 먼저 사용해야 돼. 함부로 가서 막 물을 갖다가 가지고 막 모욕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다시 길어와야 돼. 그럼 쉽게 모욕할 수 있는 데는 어딜까? 내과였어. 내과. 그 우물물 갖고 모욕하는 경우가 드물었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이 귀해 안 귀해? 귀해. 물이 동네에 우물뿐이 없어. 우선은 뭐라고? 식수단 말이야. 식수. 밥 해먹고. 그러면 몸을 씻는 건 안 되잖아. 그러면 멀리 나가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가장 먼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지금처럼 포장된 돈도 아니라 비포장이야. 먼지도 많이 셌겠지. 그랬을 때 물을 제일 먼저 봤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 어디 길을 떠났다가 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 모욕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씻는 것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씻을 때 시작. 물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시작. 씻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씻을 때 얼굴만 씻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온몸을 씻을 때는 사람들이 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물이 있는 나무 아래, 물이 있는 곳에서 뭐 하고 싶은 거야?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모욕하고 싶은 거야. 모욕한다는 말은 뭐야? 다 벗고 씻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야. 이게 목자가 모욕할 목자가 된 거야. 여기서 뜻을 따왔고 여기서 음을 따왔다. 형성문자야. 모욕할 뭐. 알겠지? 그럼 여러분 봐봐. 길을 가다가 자 산을 가다 보면 계곡이 있어 없어? 있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자가 이게 계곡곡자야. 뭐다 같이 계곡. 계곡에 물이 만나면 뭐 하고 싶어? 계곡이다 하고 뭐가요? 그렇죠? 뛰어들고 싶죠? 거기서 막 씻고 싶잖아. 그래서 모욕할 욕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모욕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듯 한자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자가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형성문자. 물 하면 나 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됐어요? 물 숫자에다가 여기다 장인공자. 물로 만들어진 거지. 물로 만들어진 게 뭐다? 강이지. 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강강 쉬자. 강강. 이것이 무슨 문자? 형성문자. 우리가 배워야 할 한자의 대본이 무슨 문자? 형성문자. 뭘 알아야? 부수를 알아야. 부수는 뭘 갖고 있다? 뜻을 갖고 있어서 그 뜻을 해야 된다면 한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문자는 뜻을 통해서 만든 글자야. 이미 만들어진 한자 가운데 뜻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 그래서 나무가 있어.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뭘 이루어? 숲을 이루지. 그래서 숲을 림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나무와 나무가 있는데 더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빼곡히 찾지. 빽빽할 삼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더하여 새로운 뜻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뜻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 이것을 무슨 문자라고 한다? 회의 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리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사문자는 점과 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자. 여러분들 사실 어떤 보여지는 것들은 사물들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 수 있겠지. 그런 것들 상형문자. 근데 산의 모양을 본떠서 산자를 쓰기도 하고. 이해됐습니까? 말의 모양을 본떠서 말마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다 이것은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 다만 지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근데 위 보여 안 보여? 아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위를 나타내야 되고 아래를 나타낼 거 아니야. 그럴 때 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에 있다. 윗상자.
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래에 있다, 아래 한자. 이렇게 점과 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자를 뭐라고 한다? 같이? 지사 문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초창기 시험에는 이와 같은 한자의 제자 원리까지 언급이 됐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알겠지? 다만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서법을 설명해 준 거야. 그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뭐가 잘 나온다? 형성 문자가 잘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붓을 통해서 한자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3단계 정도, 1, 2단계가 붓을 통한 한자 이해해. 3단계로 가면 이런 방법을 배워요. 3단계로 가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자를 갖다 공부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분모를 통해서 가시죠? 공통분모, 발음 요소를 고려한 공통분모를 통해서 한자를 갖다 익히는 방법이 있다. 하나 해볼게. 잘 봐봐. 이 자가 있어요. 이 자는 뭐냐면 없을 막자. 뭐다 같이? 없을 막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우게 돼. 없을 막자. 없을 막자는 뭐냐?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 여기에다가 풀초자. 이게 풀초자지? 풀숲에 해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풀숲 해진 거지. 한마디로 풀숲으로 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없을 막. 시작. 그래서 없을 막자니까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 이걸 통해서 이제 한자를 갖다 배우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순서가 봐야 돼. 여기 삼수변. 자,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야 많아요. 많죠? 뭘 통해서? 공통분모. 없을 막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냐? 자, 봐봐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자 3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뭐냐? 첫 번째. 흙이죠. 흙토자야. 흙토자에 있다. 없을 막자기죠. 흙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무덤묘. 시작. 묘지할 때 쓰는 묘자야. 무덤묘. 자, 이거는 이게 수건건자. 이제 붓을 통해서 배울 때 알게 돼. 이 수건건은 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가리다, 장식하다는 의미일 때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겠어? 가린 거죠. 가려서 뭐 했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없을 막.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연극 같은 데서 막을 내릴 때 이제 막 1막이다 2막을 때 막자 이걸 쓰는 거야. 왜? 가려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심. 마음심이 발로 가면, 받침으로 가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없으면 생기는 마음이지. 없으면 생기는 마음. 뭐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지. 그리워할모. 다 같이? 그리워할모. 사모하다 할 때 쓰는 모자야. 그리워할모. 없으니까 그리워진다. 정리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뭘까요? 없는데, 없으면 힘을 들여야 되겠지. 힘력자. 이게 힘력자야. 힘력자. 그래서 없으면 힘을 들여서 뭐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몰모. 사원을 모집한다 할 때 쓰는 모자가 이 모자를 쓰는 거야. 알겠지? 몰모. 알겠지? 모집한다. 자, 이거 뭘까? 없을 막자에 있다 말맞자지. 자, 앞에 말이 달리는데 앞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 그러면 말은 쭉쭉쭉쭉 잘 달려나가겠지? 잘 달려갈 맥자야. 맥. 지금 몰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자를 배운다고. 잘 달려갈 맥. 그래서 우리가 기미 독립선서를 보면 맥진할 따름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쭉 나가자 이거야. 알겠죠? 옆 돌아보지 말고 쭉 나가자. 맥진. 잘 달려갈 맥. 이거 뭘까? 한자 5급이 빛나는. 한자 5급이 빛나는. 이거 뭐짤까? 그렇지. 너도 알고 있구나. 자, 삼수변에다가 뭐 해놨지? 없을 막자 썼지. 물이 없으면 사막이다. 사막막. 시작. 사막. 지난번에 잠깐 한자 특강을 해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네. 자, 들었으니까. 사막막. 시작. 사막막.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에다 없을 막자 썼어. 없으면 나무로 뭐 한다? 본뜬다. 본뜰모. 다 같이 본뜰모. 그래서 모범, 모형 할 때 쓰는 모자가 이 모자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걸 외우는 뭐예요? 집면자야. 집 아래 뭐가 있다? 없을 막.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뭐 하겠지? 쓸쓸하겠지. 쓸쓸할 막. 시작. 쓸쓸할 막. 적막하다 할 때 쓰는 막자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원리를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오후 시간을 한자로 꽃피우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한자를 이렇게 정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원리를 갖다 정의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보면 11페이지 있어 없어? 11페이지 보면 필수 부수로 익히는 공무원 한자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서부터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앞에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읽어놔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